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0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구독자 내지는 이제 조회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실명을 하고 또 일주일에 세 번은 그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뭐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그 외부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이 유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얘기로 또 얘기를 이어갈까라는 이제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지난번에는 제가 그 넘어져 가지고 그 근육이 찢기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기어이 이제 걸어서 이제 제 기숙사까지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건넜던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몸을 추스려 가지고 제 방에 이제 들어가서 예, 침대에 푹 쓰러졌는데, 이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던 룸메이트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제 와서 부축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들어올 때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쳤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뭐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소름이 끼쳤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눈에 워낙 살기가 돌아가지고 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제가 느끼는 그 고통이 그 1km라는 거리를 걷는 동안에 엄청난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를 악물고 이제 그 버텨내면서 이제 걸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좀 그 고통을 참는 데는 나름대로 뭐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그냥 참아내고, 그,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걸어가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안 돼, 그냥 넘어져도 툭툭 터지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걸어가는 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인내심은 좀 있는 편인데,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됐던 경우가 그 이제 그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엄청난 그 통증을 끌어안은 채 이제 걸어갔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작품을 하면서 그 겪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조각이 뭐 진흙을 만지는 거든 뭐 석고력에서 뭐 만들어낸 작품에다 이제 바르는 일이건 뭐, 뭐 나무를 그 깎아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는, 아니면 돌을 그 쇠망치로 돌을 쪼아가면서 작품을 만들던 모든 게 다 그 엄청난 이제 중노동을 요구하는 작업들인데, 특히 이제 그 용접 작업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그 불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더운 데에서 더구나 이제 불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은 엄청난 그 더위와 싸우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그 선배 한 명이 자기 작업장이 영등포에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더워서 자기도 그냥 그 작업장을 비워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간을 한 달만 빌려주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기서 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러라고 이제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영등포를 가면은 이제 철공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도 그쪽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철공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에서 이제 그 선배가 그 얻어놓은 공간이라는 게 한 두어 평 되려나, 그 들어서서 그 용접기하고 그 작품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고, 위에는 그 슬레이트 한 장 달랑 올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여름이라 거기 이제 들어서기만 해도 열기가 확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더운데, 그 안에서 이제 불때를 쥐고 영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이제 영등포 가서 거기 이제 도착하면은 뭐 한 9시, 10시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니까 우통 홀라당 벗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불때가 그 산소 가스와 이제 아세틸렌 가스가 있으면은 그 용접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인 그 순간부터 이제 땀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2시간 이제 또 열심히 그 용접기를 쥐고 그 철판과 철판을 붙이고, 그러니까 옛날 그 작품 사진 자료라도 있으면은 이럴 때는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간단한데, 그걸 제가 지금 시력을 잃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찾을 수 없고 해서 그렇죠.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어렵네요. 아무튼 가로 세로 한 45cm인가 50cm인가 되는 그 철판을, 그 두께가 대략 3mm 정도 되는 철판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정육면체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그걸 다시 그 세토막을 내는데, 그 세토막 낼 때 그 잘라지는 부분은 이제 원래 그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그 철판은 이게 쇳덩어리처럼 이렇게 그 직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세토막을 낼 때는 그 불규칙적인 형태로 그거를 잘라내서 그 단면을 다시 그 얇은 철판 조각으로 다 메꾸고, 그 메꿔진 그 철판들을 다시 한 5mm 정도 그 두께 되는 철사로 쭉 이어가지고 그 세 개를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불교적 그 어떤 가치관, 이런 불교의 가르침 이런 것에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인간이 되었건 동물이 되었건 아니면
하나의 그 사물이 되었건 인연 따라서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가닥만의 인연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두고 그야말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아니 그 이전부터 그 발생했던 그 만남과의 헤어짐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인연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의 그 무수의 덩어리와 철사라는 그 가느다란 그 끈을 연결시켜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만들다 보면은 그 열기가 후끈후끈하게 이제 온몸에 이제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열기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용접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것은 그 산소 용접인데 산소 용접은 그 아세틸렌을 이제 그 선서가스와 이제 결합 그 같이 태워서 그 불꽃을 내는 이제 그런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철판과 철사를 녹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쇠가 보통 보면은 시커멓거나 아니면은 녹이 안 든 쇠는 그 하얗게 그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철을 녹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밝게 주황색으로 이제 그 빛날 때 그 철판이 녹기 직전에 그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그 발그레하게 이제 타오르는데 그 녹기 직전에 그 색깔이 너무나 고운데 그때가 철판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면은 식어있는 철판은 손으로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좀 차가운 그 느낌만 들 뿐인데 그렇게 발그렇게 그 예쁘게 달궈져 있는 새는 만졌다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무튼 아름다운 것이 뭐 위험하다라고 할까?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대립 구조 속에서 그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뜨거움과 그 아름다움이 또 하나로 그 엮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철판과 철사를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만드는 동안에 그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한 2시간 작업하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오후에 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오후에 한 4시, 5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충 정리를 하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면은 제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봐서 하얀 게 아니라 워낙 그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흘리는 땀을 그대로 말려가면서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땀이 계속 나오고 또 마르고 하는 과정에서 땀은 마르고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그 내 몸속에서 나온 그 소금기가 얼굴 전체를 하얗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어이가 없다고 할까? 어떤 그런 그
고된 일을 해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제 얼굴이 이렇게 땀으로 땀이 말라서 하얗게 변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그렇게 온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소금기를 말려가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작업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더위와 싸우면서 했던 어떤 인고의 시간이,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그 작품을 탄생시켰던 그 시간들, 그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땀이 말라서 다시 소금이 되어서 얼굴을 허옇게 덮었던 그 시간들이 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은 이제 졸업할 때 기숙사에다 이제 기증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철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녹이 슬지 않도록 투명한 라카로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제 녹쓰는 걸 이제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야외에다가 전시를 해놨었는데, 아무리 라카 스프레이를 뿌렸어도 이게 이제 비를 자꾸 맞다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제가 졸업하고 몇 년 후인가 갔더니 위에 뚜껑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이제 녹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는 작품이라기보다는 흙물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폐기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다시 언젠가 가봤더니는 결국은 이제 그걸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도 현재는 사라져 버렸고, 뭐 어딘가 이제 제 사진을 뒤져보면은 그 졸업 작품에 그때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졸업 앨범에도 이제 그 작품이 있을 텐데, 제가 좀 그것을 어떤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 끄집어내서 다시 이제 촬영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땀과의 어떤 싸움,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땀에 쩔어 가지고 세수를 하고 나와 가지고 그 앞에 슈퍼마켓에서 캔맥주를 하나 사 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마시면은, 지금까지 아무리 비싼 술, 고급 술을 마셔도 그때만큼 맛있게 마셔본 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됐던 그 몸이 시원한 생맥주가 들어갔을 때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어떤 상쾌함은, 그야말로 땀을 흘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 상쾌함, 그러한 어떤 쾌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